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중국 부동산 업체 컨트리가든 딱 한 개에만 블랙락, HSBC, 피델리티, JP모건 등 수많은 기관들이 물렸다고 하는데요. 이 심각한 중국발 금융위기가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중국 금융위기는 너무 식상하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신에 새로 나온 신상 디폴트 위기 업체가 있어서 그거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헝다, 완다, 비구이 위안에 이어서 8월 16일자로 해서 새로운 디폴트 위기 위안양 그룹이 신상으로 나왔네요. 다음은 누가 나올지 또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비단 부동산 업체들만의 위기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요 위기를 두고 아시아판 리먼 브라더스 위기다, 이렇게 기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업체가 망했거나 아니면 디폴트 위기에 처할 때야 이제 비로소 채권자 명단이 등장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미국 세계적인 투자 기관들의 명단, 채권자 명단이 나와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일단 컨트리가든 하나에만요. 블랙락이 3억 5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거의 5천억 원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HSBC도 3억 4천만 달러, 알리안츠 3억 달러, 피델리티, UBS, JP모건 등등 다 합쳐보면 2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컨트리가든 하나에만 묶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근에 바이든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중국 투자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월가가요, 표정 관리가 안 되고 굉장히 시큰둥했었는데 그 이유가 밝혀졌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국 금융위기는 요 정도로 하고요. 바로 본론에 들어가 보면요. 저는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미국발 금융위기, 은행위기가 있을 때마다 비트코인은 상승을 크게 했었죠. 심지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진 직후에 비트코인이 탄생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다른 나라의 금융위기가 발생을 할 때도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까?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요.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이번 영상을 만들었고요. 일단 뭐 증거를 모으기 전에 제 답은 아닌 것 같은데, 미국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에 대한 증거들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가볍게 한국부터 보고 넘어가시면요. 한국도 사실 커다란 금융위기를 두 번이나 맞았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말에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고요. 바로 한 달 전입니다. 새마을금고 뱅크런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한국발 금융위기가 비트코인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 7월에 새마을금고 뱅크런이 있었으니까 7월자 비트코인 일봉을 가져왔는데요. 거의 오르는 날이 없을 정도로 계속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발 금융위기는 비트코인 상승과 전혀 상관이 없다. 오히려 같이 떨어진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사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참고로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요. 8월 8일자 기사인데요. 새마을금고 뱅크런을 막기 위해 방어막을 쌓는다는 기사였는데, 그래서 용역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기로 관리하던 예수금 데이터 시스템을 자동화함으로써 실시간 파악을 목표로 한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예수금을요, 손으로 썼대요. 손으로 관리를 하고. 이러니까 횡령이 생기고 그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레고랜드 사태, 이거는 더 큰 사태였죠. 강원도지사까지 엮이면서 굉장히 불안한 시국이었는데요. 요거는 비트코인 가격을 찾아볼 것도 없이 작년 말은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최악의 저점으로 기록이 아직까지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한국 금융위기가 비트코인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보다 좀 더 영향력 있는 중국발 금융위기는 비트코인을 상승을 시킬 수 있을까? 역시나 제 생각은 노였고요. 거기에 대한 제 이제 증거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컨트리 가든이나 위안양 그룹 신상 있었죠. 요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럼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미국발 금융위기처럼요. 근데 중국발 금융위기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부동산 위기의 원조격이죠. 헝다 충격 때는 어땠을까? 제가 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21년 9월 기사였습니다. 근데 역시나 헝다가 떨어질 때 비트코인 역시 이틀 연속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 날은 비트코인이 14% 정도 떨어졌었고요. 둘째 날도 3% 4% 가까이 떨어지면서 헝다 충격으로 인해서 비트코인도 역시 엄청나게 떨어졌다. 같은 방향으로 간다를 알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건 참고로 그냥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그때 당시 21년 9월 당시 시세인데요. 비트코인은 5,200만 원, 이더리움은 350만 원, 뭐 리플 1,100원, 도지 250원 다 어느 정도 수긍이 가죠. 근데 에이다가 2,575원이나 됐었네요. 현재 기준 370원, 80원 하는 걸 보면 어마어마하게 에이다는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진 상태구나. 요거를 그냥 지나가는 김에 요거는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 맺어지게 되죠. 미국발 금융위기에만 비트코인 세력들이 반응을 하고 상승을 시켜주더라. 뭐 한국이든 중국이든 나이지리아든 아르헨티나든 뭐 해지로 그들이 뭐 살 수는 있겠지만 기관들이 근데 그걸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지는 않더라. 다른 나라 금융위기는 전혀 소용이 없더라가 일단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냐?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중국 영상 지금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최근에만 다시 수집을 한 이제 저는 이제 과감한 부양책들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 뭐 15일, 8월 15일 이후에만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뭐 막다른 골목에 몰렸기 때문에 금리 전격 인하를 하고 있죠. 뭐 8월 15일자로에서도 무슨 금리를 인하를 했었고요. 8월 20일자로에서 또 그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금리가 참 많죠. 그리고 청년 실업률 공표 중지 그러니까 통계도 이제 조작을 넘어서 이제 발표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틀어막는 모양새고요. 또 주식시장 2015년 같이 활성화시킬 수 있었다고 했었죠. 그에 대한 이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거래 인지세 감면을 추진해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비록 이제 검토 단계에 있긴 한데요. 이게 추진이 되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두 번째로 이제 감면이 추진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 공산당의 문제긴 한데요. 중국 당국은요, 이런 걸 시도를 하면 바로 그냥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중국이 매력이 있었던 그때 시절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지세 감면을 추진하면 중국 당국은 일경 3천조 원에 해당하는 돈이 주식시장에 들어와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좀 안일한 생각이 이렇게 중국발 위기를 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요, 중국은 정말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공산당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식으로 대책도 나오고 있어요. 비구이 위안 아까 그 컨트리 가든의 채권 만기를요. 그냥 연장해 줄게. 너 그냥 3년 돈 갚지 마. 땅땅땅 하면 그냥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연장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중국의 참 정책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다면 한다 뭐 이런 거죠.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중국은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눈을 또 의심을 했는데요. 중국 7월 신규 주택 가격이 올해 처음으로 하락했다. 처음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주택 가격이. 이게 정말 맞는 데이터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이러저러한 중국발 뭐 부동산 업체 위기를 통해서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앞으로는 과감한 부양책들이 뭐 요구도 커질 거고요. 실제로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은행 규제 완화, 대출 규제 완화 이런 식으로 뭐 부동산을 사라고 하든지 뭐 방송에 나와서 뭐 주식을 사라고 하든지 요런 이제 단기적인 뭐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자산 시장의 상승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재밌는 기사를 소개하면서 마무리 드려보겠습니다. 암호화폐의 진짜 적은 SEC가 아니라 대법원이냐 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바이든이 대학생들 학자금 탕감을 3년간 코로나 핑계로 해줬는데요. 그걸 대법원이 올해 10월부터 막아버리자 대학생들이 도지코인 살 돈을 학자금 대출 갚는데 앞으로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전 세계는 지금 빚으로 빚을 막는 정책을 펴고 있죠. 이 상황에서 저는 중국의 발전 가능성이나 코인 부흥 정책에 베팅을 한다기보다는 막다른 상황에서 나오는 부양책으로 인한 자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시기는 잘 모르겠지만 중국이 유동성을 퍼부으면서 국영 매체에서 주식 부동산을 사라고 선동할 때 잘 빠져나오는 전략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